아니 이게 아주 급박하게 딜이 하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루카쿠가 어디로요? 첼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카쿠는 연어인가? 해귀성 연어인가? 어류입니까? 고향으로 물론 고향은 뭐 벨기에 쪽이지만 그렇죠. 계속 첼시로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도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요. 인터밀란에 와서는 이제 인터밀란에 좀 충성심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첼시가 아주 큰 돈을 지르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첫 발을 내디딘 게 첼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안드레 비아스-보아스라든지 네. 나중에는 이제 무리뉴도 살짝 걸쳐 있었는데 이런 감독들에 의해서 야, 넌 아닌 것 같아 아직. 내가 이렇게 왼발 잘 쓰고 키는 큰데 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뭐 임대 네. 웨스트브롬이라든지 아니면 에버튼이라든지 결국 이제 맨유 갔다가 이탈리아까지 갔는데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부버지랑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 개막 특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 편이 1편이요. 네. 1편인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쉽지가 않다. 네.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네, 필요한데 홀란드나 루카쿠가 쉽지가 않다. 자기 생각에 만약에 둘 중에 한 명 데려오면 네. 대권 도전.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3, 4위 정도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그쵸. 거의 거피셜로 떴더라고요. 이틀 전만 해도 이 루카쿠가 첼시행을 거절했다. 그러게. 인터밀란도 루카쿠를 팔지 않겠다. 라는 소식이 였었는데 뭐 구단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아예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쵸. 사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첼시가 좀 더 상향된 금액으로 이적료를 제안하면서 인터밀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확 급변한 거죠. 그렇죠. 약간 저 부버지도 부펠레의 기질이 있어. 얘기하고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왜 바뀐 거예요? 일단 금액적으로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첼시가 사실 그동안은 계속 사실 필요하니까 9번이 루카쿠 주세요 이랬는데 인테르가 야 그 돈은 안 되지 그쵸. 이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옴짝달싹 못할 정도의 금액을 확 질렀다. 그렇죠. 일단 알려진 금액은 1억 3천만 유로. 하나로 하면 1,700억. 요즘 진짜 여름 이적 시장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몇백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 그릴리시가 1,600억이라고 하니까. 맞아. 지금 영입 프리미어리그 영입료가 기록이네 뭐네 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요. 루카쿠의 이적료가 지금 발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00억을 제안을 했다 첼시가 인테르에게. 1억씩 1,700년을 모아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인테르가 첼시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첼시 뭐 소식에 능통한 멜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밀란의 또 소식에 능통한 비아신 그리고 뭐 디마르지오 그리고 벨기에 또 이적 소식에 굉장히 능통한 기자죠. 테루어까지 지금 줄줄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1티어 기자들이 싹 썼다라는 그쵸. 거네. 이 정도면 뭔가 움직였네. 맞습니다. 싹 다 틀리면 이 친구들 다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명성에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썼다는 얘기는 뭐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첼시와 루카쿠도 이미 좀 개인 합의가 좀 된 상태다. 벌써.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 그만 앞으로 5년. 그렇죠. 그리고 연봉은 1,500만 유로, 203억. 연봉 200억. 그렇죠. 그런데 인터밀란에서 받던 연봉이 900만 유로 정도거든요. 한 120억 정도. 와, 그럼 2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렇죠. 와, 이거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루카쿠도 이제 이적에 동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줬는데 만약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패노님이면? 저는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가 어떤 경우엔 저 정도는 안 받겠어? 122억을 받았는데 누가 203억을 준다라는데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적하는 팀이 이제 강등권에 있는 팀이라던가. 난 그래도 가. 다음날 해체돼도 가. 예. 네, 아무튼 이 첼시가 사실은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부터 홀란드냐 루카쿠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왜 앞쪽이 그러니까 투엘 감독 온 다음에 수비는 정말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실점 웬만하면 안 하고. 근데 앞쪽에 정말 우리 발 이렇게 예쁘게 생기신 세모발에 베르너 형 포함해가지고 하도 앞쪽에 이제 스트라이커 부족하다고 하니까 필요했다. 그래서 첼시의 첫 번째 목표는 사실 홀란드였죠. 그래서 홀란드에게 계속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도르트문트의 요구액이 엄청나죠. 한 2,800억 정도.
3천억 가까이 달라. 아 요새 좀 이상해 팀들이. 그리고 이 금액에 더해서 이제 뭐 에이전트 수수료. 근데 에이전트가 한 명만 아니죠. 에이전트한테도 주고 홀란드의 아버지한테도 줘야 됩니다. 아버지도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좀 어려워지니까 첼시가 루카쿠로 선회를 한 상태죠.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그쵸.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네. 그래서 첼시가 최근에 인터밀란에게 한 2번 정도, 3번 정도를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미. 제안했는데 좀 솔직히 까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보도들이 첼시가 이번에 루카쿠, 홀란드 둘 다 영입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질렀었어요? 처음에는 제안. 한 1억 유로 정도에다가 1억 유로. 알론소. 1억 유로도 적은 게 아닌데. 그쵸. 거기다가 지금 알론소를 묶어서 처음에 제안을 했더니 인터밀란이 알론소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안 판다. 일단 루카쿠는 안 파는데 알론소도 마음에 안 들어. 이랬더니 아니 감정 상하게 그냥 하나만 얘기하지. 예. 이랬더니 첼시가 이번에는 알론소 빼고 그럼 돈을 더 줄게. 알론소 빼고. 알론소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1억 1,000만 유로. 예. 알론소가 졌다. 그래서 1억 1,000만 유로까지 올렸다 현금을. 그렇죠. 그런데 또 인터밀란이 이것도 부족하고 일단 루카쿠를 안 팔 거야. 납부 세일을 해버렸고 그리고 루카쿠도 첼시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 한 1,500만 유로를 이미 미리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루카쿠가 나는 인터밀란이 지금 좋은데 굳이 떠나고 싶지 않아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연봉도 한 200억 줄게 얘기를 했는데 네. 루카쿠도 나는 뭐 그렇게 연봉 갖고 그럴 생각 없어. 이탈리아가 지금 괜찮아. 좋아. 만족스러워. 라고 했었는데 네네. 첼시가 또 그 다음으로 들고 나온 금액이 이번인 거죠. 1,700억. 1,700억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인터밀란이 이 제안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루카쿠가 또 자기는 남고 싶었는데 인터밀란이 좀 판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건 또 거기서 또 좀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제 첼시의 이적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냐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루카쿠 입장에서도 첼시가 200억 준다고 했을 때 저 좀 남을게요라고 하는 마음과 명분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인터밀란 와서 좀 좋아요. 그렇죠. 네, 우승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저를 원한다고 하니까 뛸게요라고 했던 건데 그렇죠. 이제 소속팀도 이 정도면 넘길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돈이 더 많이 준다는 것도 내가 그것도 거절하고 남겠다고 했는데 내 팀이 가 맞아요. 이러니까 그럼 아쉽지만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또 연봉도 거의 2배 준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밀란이 왜 계속해서 첼시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이번에는 또 승낙을 했느냐. 그러게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 네.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하긴 인터밀란이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지난 시즌 10년 만에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하기 직전까지 재정적인 문제를 선수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그 다음날 선수들에게 2달치 연봉을 못 주겠다. 우승 확정짓기 전에 얘기하면 그쵸. 사기가 떨어지니까. 사기 떨어지면 못 주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알아보니 재정적으로 우리 팀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우승 보너스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밀란이 결국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한 8천만 유로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한다. 팀이 돌아가려면. 그쵸. 그럼 대충 한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쵸. 그게 이제 공식력 있는 소식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도 금액의 이적료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키미를 결국 팔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하키미 이적이 이제 이적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나왔고 맞아요. 결국에는 딱 그 정도의 금액으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인터밀란이 문제없이 진행되려면. 그래서 하키미를 팔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이 루카쿠는 너무나 팀의 핵심적인 선수니까 적절한 좀 제한이 오면 비달이나 페리시치나 아니면 조금 주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루카쿠보다는 비중이 적은 라우타로를 좀 판매할 수도 있다. 적절한 제한이 온다면. 오케이. 네. 자, 그럼 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키미를 그 정도에 팔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 그것은 코로나 여파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네. 그렇죠. 이거는 이 인터밀란의 돈을 대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수닝그룹인가요? 그렇죠. 수닝이죠.
수닝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슈퍼리그 팀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넓게 보면 코로나 여파가 맞죠. 코로나 여파가 경제 위기를 몰아치면서 전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기업들도 네.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고 그렇죠. 중국의 축구팀들도 그 여파로 지금 막 난리가 났고 네. 중국이 돈을 대는 해외 클럽들도 돈을 막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적어도 수닝그룹에서 야 우리 솔직히 돈 더 못 줘 이제 있죠. 어느 정도는 못 줘. 그러니 더 팔아. 했겠네. 그렇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일단 뭐 라우타로나 페리시치, 비달 이 선수들이 일단 판매를 하게 된다면 뭐 판매 대상 중에 가장 1순위였는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마땅한 제한이 사실 인터밀란에게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막 지금 좀 얼어붙었거든. 딴 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인터밀란의 단장 마로타는 루카쿠는 일단 절대 판매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루카쿠를 판매하면 한 시즌 우승하고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루카쿠의 이적을 반대했고 이제 구단의 이제 수뇌부들도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첼시의 제안을 승낙한 사람이 결정적인 인물 스티븐 장. 인터밀란의 회장이죠. 그쪽이네. 돈줄. 수닝그룹에 수닝그룹에서 이제 온 스티븐 장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승낙을 한 건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맞네. 그러니까 뭐냐면 마로타 단장이나 뭐 지금 아우질리오 디렉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축구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기의 핵심적인 선수를 내다 팔면 하키미도 내다 팔았는데 루카쿠까지 내다 팔면 팀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그쵸. 거야. 이것 때문에 절대 나포 세일 했었는데 쩐주가 안 되네. 야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야 제일 비싼 애가 누구냐. 야 첼시가 야 1,700억 팔아. 이 결정이었네. 돈줄의 결정이었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수닝그룹 자체가 이 중국의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장수 수닝, 지금 중국 리그의 장수 수닝도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시즌 오면서 수닝이 좀 구단 운영을 포기하면서 해체를 하는 상태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수닝 자체가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펀드를 모아서 수닝의 지분을 인수를 해버렸고 도와주겠다고. 약간 우리로 하면 공적 자금 투입되는 느낌이네. 거기다가 알리바바가 이제 수닝이 어려우니까 알리바바가 수닝의 지분을 엄청 사들였어요. 이건 또 약간 M&A네. 그렇죠.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알리바바가 이 중국 정부에 좀 소나기에 있죠. 약간 탄압받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마인 회장이 한 두 달 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거든요. 저희 그 시스템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해요. 제가 뭐 몇 가지 M&A나 이런 거는 그래도 제가 회계학을 전공해가지고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중국의 시스템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스티븐 장 현재 인터밀란의 회장이 그 수닝그룹의 회장이었던 장진동 회장의 아들이에요. 젊은 아들이에요. 저보다도 어려요. 그런데 이제 후계자 수업을 좀 받으려고 인터밀란을 운영해봐라 이렇게 준 건데. 잠깐. 무슨 저희 학원을 인터밀란으로 보내. 그런 건데. 야 아들아 너 공부 좀 하고 와라. 이탈리아 가면 인터밀란이라고 조그마한 축구팀이 하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스티븐 장이 그 수닝그룹의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지분이 다시 알리바바가 높아지면서 사회이사로 아예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티븐 장이 좀 입지가 줄어들면서 인터밀란에 대한 그 수닝그룹의 관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저기 뭐야 기러기 되려고 저희 회장이 저기 해외 보냈는데 그렇죠. 다니시던 직장에서 잘리신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휘청거리니까 그럼 아들 불러오든지 아니면 저 보내준 돈을 반으로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은 저기 다니던 학원에 돈 못 주니까 학원도 흔들리는 거고. 맞아요. 아니 딱 그거네요 지금. 그래서 일단 중국이 이제 스포츠를 좀 대하는 최근의 입장들을 보면 이 중국이 해외 자본을 우리 국내 자본을 중국의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제 유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죠. 밖으로 돈 내보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축구 이제 구단들 운영할 때도 중국 선수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한 뭐 절반을 깎아라 막 이러면서 용병들이 지금 다시 다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셀러리 캡 막 이런 거 그렇죠. 비슷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수닝그룹이 이제 중국 정부에 좀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됐으니 그렇다면 인터밀란에게 쏟는 투자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루카쿠를 뭐하러 지켜야 되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루카쿠를 처음에 안 판다고. 그다음에 단장이나 뭐 이쪽에 디렉터는 안 판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급작하게 확 이렇게 한 거는 첼시가 돈을 높여가지고 제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인터밀란과 중국 자본의 속사정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래서 인터밀란은 이게 루카쿠를 팔아도 사실은 장사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진 또 않아요. 그래요? 일단 루카쿠를 데려왔던 금액이 8천만 유로 정도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천만 유로 정도 지금 차익을 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밀란이 루카쿠를 판매하고 대체자로 누굴 노리냐? 누구요? 아탈란타의 자파타. 왜요? 돈이 없으니까. 예. 루카쿠 돈 벌었으면 다른 친구 노려야 되지 않나? 참니다. 헐 막. 자파타를 노리는데 네. 그 금액이 또 4천만 유로 정도예요. 540억 정도. 근데 아탈란타가 여기서 또 아탈란타가 장사를 정말 잘하는 게 아탈란타는 첼시한테 그럼 너 이제 루카쿠 있으니까 타미 에이브레임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파타를 판 금액을 너한테 줄게. 4천만 유로로 타미 에이브레임을 영입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거리야? 이게 뭐가 뺑뺑 도는 것 같긴 한데. 루카쿠는 첼시 가고 첼시 있던 타미 에이브레임은 아탈란타 가고 아탈란타에 있던 자파타는 인터밀란으로 가고. 아탈란타 개꿀인데 이러면서. 그렇죠. 아탈란타가 꿀이죠. 에리알님이 정리해 주셨네. 자파타, 루카쿠, 타미 연쇄 이동이구나. 맞아요. 막 이렇게 선수 돌려받게 한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첼시도 사실은 루카쿠를 비싼 금액에 영입을 했지만 결국엔 한 500억 정도를 다시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는. 약간 뭐 이건 아니면 캐시백하는 느낌이 있네. 그렇죠. 맞아요. 인터밀란이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인데. 인터밀란만 조금 여기서 이득을 본 것 같지 않은. 약간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렇게 좀 이적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케이. 거의 뭐 던질 가능성은 이 정도면 매우 높겠죠. 그렇죠. 일단 어제 오늘 좀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90% 정도. 막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맞아요.